네, 안녕하세요. 이코노미 21 TV 부동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 농지연금에 이어서 오늘은 그 농지연금의 기본적인 자격이 되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요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토지 허가 구역 내 부동산을 매수할 때 우리가 보통 구청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서 허가를 받고 토지를 매수하는 것처럼요. 농지를 구매할 때는 그 해당 지자체에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건 아마 농지가 특별한 토지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농취증 발급 절차가 좀 강화됐다고 하니까요. 오늘 그 발급 방법이랑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하나씩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 농지취득 자격증명, 그러니까 줄여서 제가 농취증이라고 이제 부르겠습니다. 그 농취증 신청서와 농업 경영 계획서를 이게 제출해서 영농 의사를 인정을 받으면 그 농취증을 발급해 주거든요. 근데 영농 의사라는 것이 뭐 과거에 제가 뭐 무슨 일을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열심히 그 영농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되는 것이니까요. 지금까지는 어렵지 않게 대부분 발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경매의 경우는 그 농지를 낙찰받고 일주일 안에 농취증을 제출해야지 매각 허가가 나고요. 그리고 일반 매매에서도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할 때 그 농취증을 첨부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꼭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에 그리고 농취증 심사가 많이 강화됐다고 하던데요. 그거 왜 그렇게 된 거죠? 예,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2021년에 그 LH 직원의 농지 투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신도시 예정 지역의 농지를 그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미리 사두고 보상받은 사건인데요. 이 사건이 크게 이슈가 되면서 이후 농지법이 대폭 그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개정된 규정 중에 농취증 심사 부분도 있는데요. 그 올해 5월부터 새로운 규정이 적용돼서 농취증 심사가 좀 강화되었습니다. 네, 2021년 LH 직원의 농지 투기 사건 아주 꽤 유명했는데요. 그러면은 그 사건 이후로 그 농취증 심사가 어떤 방식으로 개정이 된 건가요? 예, 오늘은 이제 주제가 농취증 발급이니까요. 농취증 심사와 관련한 이제 중요한 세 가지만 그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이제 여러 명이 같이 취득할 경우인데요. 그 공유 취득이라고 합니다. 그 예전에는 그 공유 취득도 일반적인 농취증 발급 절차와 동일했었는데요. 그 바뀐 규정은요. 이제 서로 각각 이제 자기가 이제 농사할 위치를 특정을 해서 도면을 그려서 농취증 신청서를 제출할 때 그 도면을 같이 이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공유 취득은 최대 7인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전에는 그 신청서만 작성해서 제출하면 됐었는데요. 지금은 신청서를 쓰고 그 신청서 내용을 입증하는 증명서류도 같이 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특별히 입증할 만한 내용이 많지 않아서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세 번째가 이제 좀 중요한 사항인데요. 그 농지위원회에 심사를 받는 사항이 생겼는데요. 전에는 그 발급 담당 직원이 영농 의사를 판단하고 바로 발급을 해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세 가지 경우에는 그 담당 직원의 그 판단 외에 농지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세 가지가 어떤 경우냐면요. 그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의 농지, 그리고 이제 제촌 조건이 되지 않는 농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촌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집과 농지의 거리가 30km 이내이거나 아니면 주변 연접 시군구까지는 제촌으로 인정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상 멀리서 살면서 농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농지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농취증을 발급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3인 이상이 공유로 그 취득하는 경우에도 심사를 받게 했는데요. 그 공유로 취득한 농지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도면을 그려서 이제 경작 위치도 특정해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한 대로 농지위원회 심사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외에는 전과 마찬가지로 담당 직원이 영동 의사를 판단하지만 위 세 가지 경우에는 농지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받고 이제 발급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다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닌 것이요. 내가 진짜로 영농할 의사가 있다면 심사위원회에 뭐 심사를 받고 안 받고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농지증 심사가 강화되었다고 해도 내가 직접 농사를 지을 생각이라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2021년 LH공사 그 사건처럼 농사를 짓지 않을 생각으로 단순히 투자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규정이 매우 까다로워졌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농사를 지을 의사가 있고 또 실제로 농지를 그런 상황에서 농지를 산다면은 사실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군요. 그러면은 앞으로 농지를 사시면은 반드시 농사를 지을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영농 경력을 쌓아두면 나중에 농지연금 신청도 가능하니까요. 굳이 농사를 안 짓기 위해 어렵게 꼼수를 찾는 것보다는 뭐 시간 날 때마다 농사도 짓고 그러면 건강에 도움도 되고 일석이조에 좋은 일이 되니까요. 그리고 또 농사라는 게 꼭 쌀 같은 작물을 심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묘목 같은 거를 재배해도 되니까 너무 힘들게 시간을 많이 쓰지 않고도 얼마든지 영농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농취증을 받기 위해서 꼭 지자체를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상에서 농취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이제 가능합니다. 이게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가능한데요. 그 홈페이지에 가서 이제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제 경험상 이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2, 3일 안에 그 발급이 되거든요. 근데 보통 문제가 있으면 이제 연락이 오는데요. 접수하시고 한 2, 3일 지난 후 이게 정부 24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처리가 안 되어 있으면 전화를 하시면 보통은 바로 뭐 처리를 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간혹 이제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중에 농지에 이제 불법 건축물이 있다든지 해서 농사를 짓기 어려워 보이는 상태라면 그 연락이 오는데요. 그때는 이제 원상복구 계획서를 제출하면 쉽게 그 발급이 됩니다. 또 대부분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요. 농지를 낙찰받고 나서 그 후에 농취증을 신청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입찰하기 전에도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경매의 경우는 낙찰 후 7일 이내에 농취증을 제출해야 하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아무런 사정 없이 그때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그 농취증 보증금이 몰수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낙찰 받은 후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사전에 신청해서 받아두는 것이 이제 마음이 편하시겠죠. 네, 그러면은 이 농취증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게 되나요? 예,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이제 작성한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 거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취득자 구분란이 있는데요. 그 이미 농지가 있으면 그 농업인에 체크하시면 되고, 그 만약 신규 그 취득하는 경우면 농업인이 아닌 개인을 이제 체크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취득 목적을 또 체크하는 란이 있는데요. 그 농지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요, 한 300평쯤 되겠죠. 그 농업 경영을 체크하시면 되고, 그 미만이면 주말체험 영농을 체크해야 하는데요. 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지 면적을 판단할 때는 현재 구입하는 농지의 면적이 아니라 만약 기존에 농지를 보유하고 계셨다면 합해서 1000제곱미터가 넘는지 확인하고 넘으면 농업 경영을 체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취득할 농지의 면적이 300제곱미터라고 해도요. 기존에 제가 800제곱미터가 있으면 농업 경영에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농지 구분란도 있는데요. 이제 토지 이음이라는 또 홈페이지가 있는데, 그 토지 이음 홈페이지에 가서 이제 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보시면 그 해당 필지가 그 농업진흥지역인지 아닌지 나오거든요. 농업진흥지역으로 나와 있으면 농업진흥지역으로 체크하시면 되고, 만약에 그런 내용이 없으면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이제 체크하면 됩니다. 그 문서 작성 방법이
그 농취증 신청서에도 그 자세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시고 작성하면 되고요. 잘 모르겠으면 이제 담당과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뭐 됩니다. 이제 잘못 작성된 부분은 또 알아서 연락이 오고요. 뭐 수정하면 되니까요. 또 공무원들은 뭐 요즘 다 친절하시거든요. 그럼 걱정 마시고요. 미리미리만 이제 신청하시면 문제될 것이 뭐 거의 없습니다. 네, 이렇게 농취증을 신청하는 것도 하나하나 신경 써서 꼼꼼히 살펴봐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농지를 구매하고 영농 경력을 쌓아두면 나중에 농지연금을 신청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그 기준이 되니까요. 은퇴 후에 작은 규모로 농사를 하는 것도 아마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농지는 일반 토지와는 달리 농지 취득 시에는 농취증 증명 요거를 발급받아야 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농취증을 발급받는 일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농지인데 농취증이 필요 없는 경우라든지 농취증 발급이 거부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좀 더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많은 기대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